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부른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지칭을 한 거죠. 찾아보니까 외국에서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대요. 그냥 한국에서 우리가 어글리 코리안이 되지 말자 하면서 그냥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그냥 관용구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부리는 추태를 저격하는 말이다. 뭐 그래갖고 어글리 코리안 되지 말자 그래갖고 뭐 예의 범절을 관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뉴스 보면 뭐 어글리 코리안 유튜브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 차이든 관광 여행이든 매일같이 공항에는 출국하는 사람들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오늘 공보처가 수집한 국가 이미지 실추 김인영 기자입니다. 도박을 금지하는 동남아 국가에서 94년.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가 하면 호텔에서 라면을 끓이거나 속옷만 입고 복도를 다녀 외국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아름다운 독일의 고성이나 알프스산 정상에 가면 최소한 자기 이름 석자는 남기고 와야 직성이 풀리고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는 지하철 등에서 차표를 검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돼 망신과 함께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공보처가 해외 34개 지역의 공보관들을 통해 수집한 해외에서의 국가 이미지 실추 사례집은 미리 안 끊고 이처럼 그냥 우리의 타는 부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자화상을 원래. 새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이 밖에 몰래 골프를 치다가 요금 안 내고 도망치거나 소란스러운 매너로 인해 독일의 한 골프장에는 한국인 입장 금지의 팻말이 싹쓸이 쇼핑 행태는 여러 번 지적된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 지방의회 위원들이 시청이나 시의회 등 유관기관 방문을 관광 일정으로 간주해 사진 찍기에만 열중함으로써 동남아에서는 방문 신청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 파리시는 주불 한국 대사관에 지방위원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속을 실시할 정도이고 벨기에나 프랑스에서는 한국인들이 쓸개나 뿔을 얻는다며 곰이나 사슴을 마구 밀렵하기도 해 동식물 애호단체들의 시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사례집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전에는 좀 진상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중국에 비하면은 좀 덜 하긴 좀 약하죠. 중국이 그냥 매운맛이라면 우리는 그냥 매콤함 정도지.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게 94년이니까 지금 뭐 한 20년 뭐 거의 30년 전 얘기니까 그래도 많이 개념 탑재가 많이 좀 나아졌죠. 근데 아직 술 먹고 막 좀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근데 외국 애들도 술 먹고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많아요. 뭐 영국 애들도 그렇고 막.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냄새 나는 음식을 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 약간 뭐 김치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뭐 길에다 퍼놓고 먹고 그 냄새 나잖아요.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냄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고 특히 진상 부리는 사람들이 무개념짓 행동하는 사람들 좀 많은 경우들이 동남아 가서 이렇게 갑질하고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지들이 우월감에 있는 것 같아요. 경제력이 좀 딸리니까 돈도 자기가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천박한 그 마인드나 인성인데 일하는 종업원들을 막대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거기 가서는 그 본성이 나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눈치도 보이고 이래갖고 못하던 사람들이 그 외국이고 좀 만만해 보이니까 그냥 에이 여기 와봐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그냥 인성이 바닥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 가끔 가다 보면은 가래침 막 찍찍 뱉고 그냥 가래침 뱉을 수 있어. 근데 뱉으려면 뭐 휴지가 없을 수 있잖아. 근데 가래가 깠어. 그럼 그 삼키기도 애매하잖아. 그럼 어디 뭐 저기 풀숲이나 나무나 아니면 뭐 하수구 같은 데도 뱉어야지. 그냥 떡하니 그냥 길 같은 데다가 그냥 찍찍 뱉고 그러면은 하여튼간에 참 국격 떨어뜨리는 인간들은 진짜 해외여행 예절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라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여행이 개방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80년도 말 90년도 초반 이렇게 됐으니까 해외여행을 못 갔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도 개념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중국도 지금 약간 그렇다고 보지만 중국은 그냥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상식에 하는 행동들을 더 많이 하니까 얘네들은 아예 욕을 처먹는 거고 우리나라도 욕을 먹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비양심적인 인간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좀 무례하고 그 정도지. 길에다 똥을 싼다거나 전시회에 가서 막 만지고 막 그런다거나 그런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시끄럽게 떠드는 거는 옛날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 자, 아직도 뭐 어그리 코리안
전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일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일본도 막 훈도시 입고 막 돌아다니고, 옛날에 그 버블쇼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일본도 여행 진짜 많이 다니고 그랬을 때 단체 여행 가서 막 술 먹고 꼬장 부리고, 일본 애들도 일본에 있을 때는 얌전한 애들이 또 막 그런 데 가고 또 꼬장 부리고 막 갑질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얘네들도 본성 튀어나온 거지. 근데 또 뭐 백인들 앞에서는 안 그런 애들 많거든. 천박한 인성입니다. 국교 떨어뜨린 어글리 코리안 언제쯤 사라질까? 이거는 언제적 기사냐면 6년 됐네요. 6년. 그래도 조금 아까 94년도보단 좀 덜하죠. 자, 이거 뭐 이렇게 해갖고 뭔가 사례를 좀 나왔죠. 이 등산복 차림으로 뭐 하는 건 눈길을 잡습니다. 등산복을, 난 이거는 뭐 솔직히 좀 입고 싶음이 있는 건데, 등산복 입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나봐요. 여행사, 단체 여행사에서 웬만하면 입지 말라고. 근데 뭐 입고 싶으면 입으면 뭐 상관없죠. 이거 피해주는 거 아니니까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좀 웃겨 보이긴 해요. 캐주얼하게 생긴 등산복도 있으니까. 무슨 등산의 동호회에서 막 온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막 알록달록 막 이러면서. 등산복이 편한 건 아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뭐 어글리 코리안하고는 뭐 굳이 뭐 상관은 없는데, 논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그런 건 있죠. 공연을 보러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도 뭐 아르헨티나에서 탱고 공연을 보러 가고 이런데, 그런 데는 이제 와인 마시고 오페라를 보러 갈 수도 있고요. 빈에서 등산복 입고 때로 막 형광대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뭐 최소한 뭐 반바지에 뭐 쓰레빠 신고 가고 그런 것도 이런 데 갈 때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좀 때와 장소에 맞게 등산복 입고 막 저기 그 단체로 여기 박물관에서 있어도 좀 외국인들 보기엔 좀 웃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개의치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옷은 부분을 챙기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운을 입은 상태로 식사, 이런 사람이 있나? 수영장에 속옷탈이? 그런 사람이 있나? 이거는 내가 볼 때 카메라 분량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저걸 일부러 왜 탈의할 이유가 없죠. 아,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막 어디 들어가지 마라 했는데 막 들어가는 경우, 뭐 만지지 마라 하고 막 그런데 만지는 경우. 낙서는 좀 하지 말자. 아, 낙서는 진짜 좀 하지 맙시다. 이게 너무 티나잖아요. 한글인지 아닌지. 뭐 한글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들통 나잖아. 뭐 나라망신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뭐 여기 적어놓으면 뭐 할 건데. 낙서는 하지 맙시다. 낙서 정하고 싶으면 영어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막 좀 약간 뭔가 진상짓을 하거나 뭐 새치기를 해야 되거나 뭐 새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우스갯소리로 일본인 척하자고 그러면서 막 새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이미지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새치기를 하면서 스미마센 이러면서 새치기를 했어요. 한국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막 새치기를 하면서 오는 걸 딱 본 거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왔다는 그런 또 썰이 있었죠. 진상짓을 할 때는 그냥 한국말을 쓰지 말자. 진상짓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죠. 진상 부리는 사람들 중에 항상 또 문제가 되는 게, 술 먹고 진상을 좀 많이 부려요. 술 좀 자기 한도 내에서 마시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맨발로 기내를 활보하나? 요즘엔 다 슬리퍼 주는데, 뭐 에티켓 관한 뭐 이런 거를 만들었나 봐요.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들을 위해서. 비행기 내릴 때는 순차적으로, 이거 뭐 그냥 기본적인 거죠. 이런 거 이걸 뭐 줄 서갖고 가야지. 막 먼저 이거 밀치고 여기 먼저 나가려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40대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 좀 50대 이상 아줌마나 뭐 이런 분들 막 밀치고 이런 사람들을 간혹가다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지인에게 공손하게 말한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그냥 막 에이 막 손짓으로 막 되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게 혐한을 만드는 거예요.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 약간 진상 막 갑질하고 이런 애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분 나쁘게. 비행기, 호텔, 물품 가져가지 않기. 맞아, 옛날에 막 비행기에서 담요 있으면은 그거 막 가져가면 뭐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빌리는 겁니다. 그거 주는 게 아니라. 이어폰도, 이거 헤드폰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헤드폰 잭이 다른 게 있죠. 그리고 요새는 아예 그 싸구려 이어폰을 그냥 줘요.
하도 가져가니까 싸구려 이어폰 같은 거 하나 줍니다. 주는 비행기들도 있어요. 되게 조잡한 거. 그런 건 가져가도 돼요. 그런 거. 그 싸구려 이어폰 같은 거. 안 걷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헤드폰은 나중에 걷죠. 담요나 베개 이런 거 가져가지 맙시다.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거 가져가지 말고 그 호텔에 있는 비품들 있잖아요. 뭐 옷걸이부터 해갖고 뭐 이런 가운, 뭐 드라이어는 좀 고급 호텔은 드라이어들 다 그 벽에 붙어 있어갖고 5성 호텔 뭐 4성급 호텔 이상만 돼도 벽에 붙어 있고 그래갖고 가져가기 힘들죠. 뭐 수건도 워낙 좋죠. 이런 가운이나 저 가운 같은 거 워낙 좋아갖고 막 이런 거 가져가는 사람들 있는데 좀 가져가지 맙시다. 없이 왜 그래요? 칫솔이나 이런 거 가져가야 돼요. 샴푸 뭐 이런 거 일회용품 같은 것들은 그건 다 가져가야 됩니다. 저도 가져옵니다. 이거는 일회용품 어차피 이건 다 버려요. 그리고 보통 5성 호텔 같은 데 가면 뭐 4성 호텔도 마찬가지지만 샴푸 같은 거 한 번 쓰고 반이 뭐야? 반도 안 썼는데도 그거 버리고 새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는 전 따로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거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비누 같은 거는 그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막 갖다 버리면 좀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쓰레기 낭비잖아요. 저런 거 가져와도 됩니다. 호텔에서 비품들은 가져와야 돼요. 타월 이런 거 갖고 가지 말라는 거. 타월, 노트 막 그냥 종이로든 그 좀 찢어갖고 가져가면 되는데 막 통째로 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맨발로 다니지 말고 이거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거 받겠는데 이건 워낙 어두워서 잘 모르겠어요. 맨발 자기 발이 더러워지지 뭐. 그럼 문화재 낙서하지 말기. 아까 얘기했죠. 낙서하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 영어로 해라. 하지만 자, 복장은 때와 장소. 아까 전에 말했지만 등산복 좋은데 그럼 오페라나 이런 데 갈 때는 등산복 입고 가지 맙시다. 공유장소에서는 소음 조용조용. 네, 나이 드신 분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막 전화기로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가갖고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그냥 막 중국 사람들처럼 막 개념 없이 막 박물관에 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웃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좀 마요. 네, 제발. 커피숍 가도 좀 적당히 볼륨을 조절합시다. 이거야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지. 영어 어줍지 않게 하는데 뭐 가갖고 뭐 괜히 뭐 어설프게 친근한 척하서 뭐 Are you married? 뭐 How many kids? 뭐 이러면서 뭐 you 뭐 beautiful 뭐 하여튼 이선 진짜 쪽팔리게 주제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줍지 않은 영어로 그런 거 좀 안 해야 된다. 그 외에 그냥 칭찬을 해라. 조언을 하고 싶고요. 사진 촬영도 네, 매너 있게 사진 촬영 그리고 대놓고 얼굴에 대고 하지 마세요. 외국인들 그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대놓고 그냥 막 얼굴 막 대놓고 막 하는데 양해 안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한국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그건 좀 하지 말고요. 해외 성매매도 불법. 네, 성매매 해외 안에서는 합법이어도 뭐 불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만 또 목적으로 찾아다니지도 좀 그래요.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좀 무개념인 사람들이 있죠. 뭐 일본도 이런 식으로 에티켓에 대한 뭐 책자들을 옛날에 만들었대요. 워낙 일본 사람들도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하도 그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냥 동양 애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중국 애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미개하다. 쟤네들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진짜 상식이 없고 개념이 없는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외국 애들 입장에서 안 들까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중국 애들 진짜 해외여행 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중장년층 관광객분들도 좀 기본적인 예의를 좀 지킵시다. 뭐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좀 예의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죠. 단체로 있을 때 뭔가 또 사람들이 용감해지잖아요. 특히 아는 사람들끼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공무원을 무슨 그런 한꺼번에 다 아는 사람끼리 가고 그러면은 또 혼자 여행하는 개별적으로 하면 또 쫄아갖고 또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사람들 많으니까 괜히 그냥 어깨 힘들어가고 그런 거지. 개인적으로 여행하면서 느낀 것 중에 저는 배낭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혼자서 배낭여행객들은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20, 30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남미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 만난 동양 사람들은 저는 호스텔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외국인들 많잖아요. 근데 간혹적으로 이제 동양 애들이 한두 명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호스텔에 100% 한국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쿠바 갔을 때도 그 3대 가사? 뭐 물론 3대 가사가 유명하다고 했고, 근데 그 일본인들도 자주 오고 뭐 한국인들도 많이 오는다라고 했는데, 일본인들이 나중에 몇 명 왔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꽉 찼었어요. 한국인들이 한 10명 있으면 일본인들 한 3명 두세 명 있었나? 뭐 그 정도 비율이었고, 다른 데서는 뭐 거의 못 봤어요. 일본인들 배낭여행객으로는 호스텔이나 이런 데서도. 유럽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럽 여행할 때도 그렇고, 중국인들은 진짜 유명한 관광지는 많아요.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이나 유명한 관광지는 단체 여행객들이 많아요. 일본은 어쩌다가 드문드문 보이고요. 단체 여행객들. 일본 애들이 또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영어를 못 해갖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애들이 일본 애들이 좀 이제 좀 도전 정신이 좀 많이 딸리고, 애들이 좀 진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히키코모리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성향상으로는 도전 정신이 강한 것 같아요. 막 진짜 오지 막 이상한 데도 보면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또 그 안에서 이제 막 동행들 만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중일 여행객 특징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세요.